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에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업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IT 관리자 분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이 되는 알차고 야무진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바람에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내복 없이는 당초에 출근이 불가능했었던 제가 이제 과감히 내복을 던져버린 걸 보니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진짜 따뜻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죠. 네, 그동안 너무 추웠었는데 예. 어제부터 좀 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조만간 이제 여의도의 뭐 윤중로나 진해 뭐 군항제 뭐 이런 데서 벚꽃이 뭐 만개했네 한 뉴스가 곧 터져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항상 섭씨 20도 습도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전산실 안을 지키고 있을 우리 100만 IT 관리자분들은 뭐 어떻게 뭐 주말에 편하게 뭐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랑 꽃놀이나 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시겠죠. 알아서 잘 가시겠죠, 설마.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놈의 이 장애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그냥 꼭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기 좋은 시즌이나 마냥 연휴, 명절, 국경일 막 요럴 때만 따박따박 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어디 멀리 갔다가 정말 막 수습 안 되고 이러면 진짜 난감하겠어요. 대략 난감이죠. 뭐 그래서 뭐 항상 그런 이런 연휴나 요런 시즌 때는 항상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한번 때리죠. 서버신이나 네트워크신에게 부디 장애가 없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뭐 우리 이제 전산쟁이 분들도 벚꽃 시즌 또 아름답게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잊지 마시고 벚꽃 시즌 즐기러 가시는 길에는 또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시면 더 좋고 선 구독하기, 후 좋아요, 댓글 달기 다운로드 잊지 마시고 이제는 이 좋아요, 구독하기, 다운로드 댓글은 의리야 의리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또 한 회에 우리 또 장 과장님 또 꿀보이스 목소리를 또 못 들으니까 좀 약간 오글거리긴 한데 이 금단 증상이 살짝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크게 어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지냈는데 네. 저는 요즘에 그 회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 네. 그 사장님 위에 회장님 회장님. 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자료를 만드느라고 요즘에 맨날 야근해요, 진짜. 장 과장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사업부가 네. 회장님의 관심 사업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찍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찍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적이 안 좋은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그리고 보고 내용이 시원찮네. 그러면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인가? 벼랑 끝 전술. 지금 그런 상태라 어쨌든 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업부에 있다 보니 이게 보고할 게 너무 많아갖고 요즘엔 좀 보고서 만드느라고 되게 야근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처음 하는 일인데 아마 전산팀에 계신 분들은 그 회사의 보안 수준 점검표라고 해서 있죠.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저희 회사의 보안 수준 점검을 해서 그 저희와 계약이 된 업체에 우리가 지금 너네의 어떤 뭐 정보를 이렇게 잘 그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서 보내줘야 돼요. 체크리스트 다 체크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요구하는 데가 다 대기업이거든요, 지금. 뭐 롯데랑 또 몇 군데 있는데 네. 너무 까다로워요, 진짜. 그래갖고 한번 보냈더니 8군데가 부족하다. 이래서 이 상태면 우리 너네랑 계약 못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빨간 펜 선생님 떴구나. 빨간색으로 쫙쫙 그어가지고 여기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죽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 그래도 일단은 정리하면 이런 거네. 회장님한테는 관심병사로 뜬 거네 지금. 관심병사로 떠서. 한편으로는 관심을 받아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걸리면 나가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계약을 하니 못하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 참. 장과장님 요즘 열심히 사실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네. 아니, 뭐, 근데 날씨도 좀 좋아지고 했는데, 아무리 뭐 바빠도, 또 장과장님 또 워낙 또 가족분들 또 잘 챙기시는데, 뭐 어디 가까운데 뭐 바람이라도 안 쐬셨어요? 뭐 이게 자꾸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이러니까 어디는 못 가고 네. 그냥 제가 에버랜드 근처에 살아서 아, 네, 그냥 에버랜드나 그냥 가끔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우리 저 방송을 또 듣는 우리 100만 IT 관리자분들 중에서는 에버랜드라는 표현보단 자연농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아, 아, 에버랜드. 요즘도 그 튤립 축제 하나? 아, 옛날에 많이 아, 갔었는데. 하죠. 아, 진짜요? 그럼요, 하죠. 그런데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진짜. 부산에, 부산에도, 부산에 테마파크가 있나요? 아, 부산의 테마파크 옛날에는 뭐 부곡 하와이 뭐 이런 데 있었다고 아,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고 그 양산 가는 길에 뭐 하나 있다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으로 지금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지금 이제 뭐 찬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네네, 조만간 업데이트해서 우리 또 이 부산 경남권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제가 주제를 이거 선정하면서도 좀 이렇게 말이 너무 좀 쌈마이티가 나서 이렇게 쓸까 말까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어때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가슴에 확 와닿게 네. 제가 그래서 눈탱이 안 맞는 업체 음, 선정이라고 조금 적긴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보니까 뭐 지난 여러 방송들에서 저희가 뭐 많이 언급했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파트너 잘못 고르면 선정 잘못하면 음, 음, 진짜 음. 회사 생활이 너무 진짜 심란한 거, 막 다 아실 거예요. 뭐 심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업체 이상한 데 잘못 꼬이면 향후 자기 커리어에도 되게 막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럼요. 심할 쓸 수도 있는데요, 뭐, 아, 시, 잘못되면. 그쵸. 심할서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뭐 솔루션 같은 거 도입할 때는 워낙 금액도 좀 제법 되고 일단 금액을 떠나서라도 한 번 도입하면 몇 년간은 죽으나 사나 그거 써야 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상한 거 하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그 유저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하면 한 몇 년간은 막 그 꼬리표 주홍 글씨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지. 모든 게 IT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냥 네, 네, 잡아먹으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선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 요번에 그 주제를 선택했는데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돈. 네, 그렇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장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뭐 예산이 뭐 언제 뭐 넉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음, 뭐 빠듯하다 못해 이제 퍽퍽하지 예산이 음, 내가 주는 게 그러면서도 항상 윗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제 가성비 좋게 최대 음, 효과를 항상 뽑아내라 라고 이제 부르짖으시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뭐 금액이 합리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같이 일하기 좀 좋은 업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참 언제나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업체 한번 잘 선정해 두면은 두고두고 편한데, 그쵸. 쉽나요? 그런 업체 만나는 게.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기도 때리고 난 다음에 업체 미팅 들어가야 돼. 진짜 이상한 데 걸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비해가지고, 그거 심란하더라고요. 특히, 지금이야, 과장님이나 저나 이제 한 10년 차 넘어가니까, 이제 업체 만나서 얘기할 때, 뭘 물어봐야 되겠다. 또 어떤 업체를 좀 이런 식으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기본적인 그래도 음, 왁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있죠. 진짜 막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사원 들일 때 생각해 보면 막막한 거지. 막 위에서 갑자기 야, 뭐 어디 뭐 이런 거 지금 뭐 현업에서 요청 사항 음, 있으니까 요거 업체 한번 알아봐서 기한 한번 써가지고 우리 한번 진행해 보자. 뭐 이렇게 툭 던지는데 이게 뭐 사실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 툭 쳐도 잘 나오지도 않고 네, 그렇죠. 안 진짜 막 나오지. 웹서핑을 하더라도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딱히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참 음, 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막막해서
뭐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위에 선임들한테 이거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도당체 이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선임들 그 쓱 한마디 하고 끝나잖아. 그냥 원래 아는 업체 써 이러고 그냥 지인네 담배 피러 가고.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예전에 그런 적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새로 시작하는 회사 아니면 다 이미 거래하는 업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업체 통해서 다 알아보면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나름대로 좀 그런 네. 부분을 선임들 중에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공유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저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본인이 소유한 그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안 알려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유를 해야 그게 진짜 힘이 되는데 본인만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조금씩 푸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 마인드. 네,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쪽이 더 그런 게 있는 게 지금이야 뭐 조금 바뀌어가는 과정이지만 약간 도제식 시스템이 되게 많잖아요. 전산쟁이들이 웃긴 게 자기가 직접 하는 일은 첨단의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교육받고 그리고 그 트레이닝 받는 그런 방법 자체는 조선시대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참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탁 포인트만 찍어가지고 발굴하는 거 그것도 참 능력이라면 능력인 것 같거든요. 보통 그렇죠. 장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무슨 현업 쪽에서 무슨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요청 사항이 있을 때 그 원하는 업체를 이렇게 픽하는 그런 뭐 나름의 그 방법이 있으세요? 이게 옛날에는 좀 써먹기 어려운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아니면 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뭐 어도비의 포토샵 제품군처럼 뭔가 좀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여러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다 기본적으로 해요. 요즘에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포털에서 검색하면은 웬만한 그 업체명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IT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검색을 통해서 요즘에는 원하는 어떤 뭐 솔루션 벤더나 그런 업체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때는 제가 그 개념도 없을 텐데 그 왜 리셀러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글과 컴퓨터가 필요해. 네. 뭐 한 컴이 필요해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쳐서 들어가 보면 거기는 나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직접 사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리셀러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리셀러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근데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리셀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리셀러 개념이 뭔지도 몰랐었거든. 그렇죠. 안 알려주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리점 개념인 거잖아요. 그게 네, 한마디로. 네, 맞아요.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대리점인데 웃긴 건 금액이 이게 그러면 사실 내가 뭐 특정 A라는 제품 뭐 한글과 컴퓨터를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A라는 그 대리점에서 파는 금액이 틀리고 B라는 대리점에서 파는 금액이 틀려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 바닥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아닙니다. 아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IT 바닥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통 구조요? 네, 이게 예를 들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곳을 이제 소위 벤더라고 합니다. 그 솔루션을 직접 만드는 업체들을 벤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벤더가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IT 바닥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벤더라는 회사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리셀러, 대리점 같은 업체들이 수십, 수백 개가 있어요.
아, 그렇게나 많아요? 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수백 개가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벤더한테 물건을 사다가 그거를 자기네들 마진을 붙여서 마지막 고객들한테 파는 구조예요.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들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예.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경쟁이 그렇죠.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아무런 통제를 안 하고 가만 내비두면 아. 이제 대리점들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시장이 다 죽지. 다 죽자는 네. 거지, 그러면. 그러면 아. 자기네들 마진이 줄어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진이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벤더가 아. 그 리셀러들의 일정 부분의 마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 영업 보호라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이게 아.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고객한테 뭔가의 견적 문의가 왔어요. 네네. 그 견적에 대한 문의를 제일 처음 받은 업체의 가격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다. 아. 네, 소위 영업권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서 뭐 고객한테 뭐 견적이 한번 나가면 다른 업체들은 그 고객한테 견적에 대한 어떤 요구를 받더라도 그 A 업체보다 가격을 싸게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견적을 나갔었던 그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벤더가 이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해도 네. 대부분 가격이 다 거기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결제 단계에 가면은 보통 처음에 견적받았던 업체에서 조금 더 할인해주고 뭐 그런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받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뭐 어떤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서는 그 뭐 비교 견적을 뭐 2개를 붙일 때도 있고 3개를 붙일 때도 있는데, 아니 어쩔 땐 난감한 거예요. 아니 기껏 이제 뭐 웹서핑 했든 뭐 전화를 하든 해가지고 업체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비교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적으니까. 그렇죠. 위에서는 그 결제하시는 분은 저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미심쩍게 볼 때도 있었던 것 같아. 너 그럴 수 일 있죠. 똑바로 한 거 맞아? 네. 너 나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 특히 외국분이었는데, 외국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또 이런 그렇죠. 시장 상황을. 네. 그러니까 막, 이거를 설명해 주려니까 참 난감했던 기억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뒷단에 이런 게 있었구만. 네. 이게 엄연히 따지면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네. 이게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뭐 대부분인지 일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막 뭐 쉐어드 IT에도 보면은 그 직접 그 업체 등록도 하고 올려주는 네. 거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진 것 같아요. 예전 저희 처음에 입문할 때에 비해서는.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다른 게 소위 인터넷에 이제 발달을 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돼서 그래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게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네. 이렇게 견적을 한번 받으려고 해도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안 나와요, 업체가. 맞아, 안 나왔어. 그래서 막 소개 받아가 전화하고 팩스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왜 안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는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암암리에 우리가 막 뭐 자동차 영업이나 보험 영업 하듯이 그렇게 아름아름 소개해서 이렇게 영업이 충분히 됐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을 광고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지금은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먼저 검색을 하니 그 검색할 때부터 자기네들의 회사명을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업체를 처음에 이제 발굴할 때 꼭 굳이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이렇게 막 되게 뭐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막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좀 줄어들었겠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솔루션 명에 대해서 뭐 소위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 파워링크에 이제 10개 정도의 업체가 뜹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벤더가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리셀러가 올라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리셀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벤더는 그런데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치. 파워링크 밑에 보면 그 솔루션에 대한 벤더의 회사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가 있거든요. 아, 그럼 리셀러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뭐 파워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그 솔루션 이름이랑 그거랑 틀리면 리셀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그 파워링크에 뭐 예를 들어 가상화라고 하면 네. 가상화 전문 업체 뭐 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광고해 놓은 회사들의 그 광고 문구에 보면은 예, 예. 파는 제품이 다 똑같아요. 근데 아. 업체명은 다 다르네? 그러면 아, 이건 예, 리셀러구나. 네. 아, 예전에 몰라가지고, 그 뭐지? 네, 사원 때인가? 저희가 그 가상화 VM웨어 관련한 거를 네. 뭐 한두 카피 사던 것 같은데, 아, 이거가 뭐 하여튼 뭐 기술 문의를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나는 당연히 찾아가지고 VM웨어 코리아 이쪽에다가 연락을 했거든. 그랬더니 네. 리셀러에 연락하세요. 뭐 이런 거. 내 속으로, 아이씨, 리셀러가 뭔데? 아니, 그랬던 기억이, 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아, 역시 뒷단에 또 이런 게 있었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VM웨어 같은 그런 외국계 회사들은 그 일반적인 고객의 어떤 뭐 문의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맞아요. 절대 왜냐면 없더라고. 절대 없더라고 그런 거.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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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고객한테 아, 이런 유선으로 이렇게 그 접수되는 문의가 아니라 네. 리셀러를 통해서 접수되는 문의만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접수되는 루트가 자체가 달라요. 아, 진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무식하게 컨택을 했네. 무식하게 컨택을 했어. 네. 그래서 리셀러에 물어보라는 것도 원래대로라면은 제대로 된 직원이라면 어느 리셀러한테 구매하셨으니 이 리셀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라고까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설명해주는 사람이랑 거의 통화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네. 아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릅니다. 정보를.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게, 이러니까 그냥 손님들이 그냥 원래 썼던 네. 업체 써. 그냥 그렇게 네. 얘기가 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체 한번 선정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맞아요. 아, 진짜 어렵더라고. 아, 예전에도 몇 군데 이제 뭐 이런 프로덕트를 사는 업체는 아니고 그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였었는데, 아, 저희랑 한 10년 넘게 일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업체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을 하고 회사 규모도 커지고 또 레퍼런스도 챙겨가면서 하여튼 이런 걸로 득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래 같이 일을 할수록 그런 서비스 퀄리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게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하잖아요. 어차피 니네들은 우리랑 할 거잖아. 이런 게 네, 깔려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무슨 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이슈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써 있는 그런 SLA에 따라서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빡빡한 게 아니라 해달랄 거를 해주고 우리가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금액 지불하는 거 대금 결제해 주는 거 하루라도 늦춘 적 있냐. 맨날 네. 원하는 날짜 오히려 그 명절이나 그런 거 꼈으면 빨리 넣어줬으면 넣어줬지 뒤에 넣어준 적은 없는데 이거는 되게 뭐랄까 난 그때 인간적으로 되게 실망했었거든. 저랑도 되게 그 뭐 같이 뭐 밤새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인간적인 그런 끈적함이 있었는데 거기 업체는 그런 걸 좀 악용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같이 일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윗선에다가 이래 해서 이러 하니까 좀 업체를 이제 지금쯤은 좀 딴 데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위에서는 귀찮은 거야. 뭐 위에서 뭐 딱히 뭐 거기랑 뭔가 커넥션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워낙 오래 같이 써왔고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 가면은
어쩔 때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왜냐면 직접 작업을 한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전국에 그 지점도 많은 회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미 그 현업에 있는 담당자를 한번 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갭을 못 줄이겠더라고. 결국엔 바꿨어요. 일 못해요. 한번 그렇게 되면. 아, 결국엔 바꿨는데 그 과정이 한 1년 걸렸어, 진짜. 고생하셨네. 아니, 물론 나도 거기랑 웬만하면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사람이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걸 조율해 가면 되는 건데 거기는 조율할 의지가 사라졌더라고. 와, 하여튼 뭐 이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요는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된다. 진짜로 그쵸. 안락한 직장 생활을 원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원한다면 이 전산장이 분들은 아까 그 장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업체 선정할 때 좀 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미팅을 그쵸.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미팅을 하려면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미팅다운 미팅을 했던 게 이제 대리 한 2년 차 넘어갈 때? 그때부터 조금 미팅다운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업체랑. 그전에는 사실 그냥 서기로 들어갔죠, 서기. 서기로 들어가가지고. 회의록 작성, 회의록 작성 막, 겁나게 막 그, 회의록 작성한다고 정신없어가지고 뭐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네네.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업체들이랑 조율도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미팅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횡설수설하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똑바로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 좀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게 업체랑 네. 얘기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팁 같은 게 좀 없을까요? 일단 저는 그 업체가 요청해서 네. 방문을 갔던 경험이 좀 더 많거든요. 요청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업체의 직원으로 그 방문을 갔던 적이 좀 많아요. 옛날 영업했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많고, 그 이후에는 실제 이제 업체한테 그 방문해달라 요청해서 네. 미팅을 했던 적도 많은데, 네네. 초기에는 제가 방문 갔었던 적이 많고, 이제 나중에는 방문을 받았던 적이 많아서,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떻게 처음에 미팅할 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을 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에 미팅할 때 절대로 우리 회사가 지금 처한 문제가 뭐고, 이거를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돼요. 급하다는 걸 비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물론 맨 처음에 방문 요청을 드릴 때에도 그게 이제 티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뭔가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될 때는 대부분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검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치. 예방은 네. 없지. 일단 일 네. 터지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류의 업체 알아봐. 시간은 한 달 준다. 이렇게 분명히 그 타임라인이 떨어지거든요. 맞아. 근데 네, 맞아. 그거에 딱 그 어떤 좀 압박을 느껴갖고 업체에 전화해서 저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한 달 안에 해결해야 돼요. 빨리 좀 와갖고 설명 좀 해줘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호구 잡았네. 걸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대번.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음 미팅 때는 절대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업체가 우리를 얕보게 돼요. 여유를 좀 가져라. 일단은 여유를 갖는 걸, 그러니까 시간으로 촉박하다는 듯 뭐가 우리가 아쉽다라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지 말아라. 일단은. 네. 그래서 그럴 때 취해야 되는 되게 좀 제 기준에 바람직한 자세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를 외부 솔루션을 도입해서 해결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정보를 좀 지금 조사하고 있다. 고민 중이다, 우리. 그런 와중에 방문 요청 드린 거다. 요 정도 멘트가 좋아요. 좋네. 깔끔하다. 네, 요렇게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고 와서 미팅을 임하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한 발짝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서 맞아. 미팅에 임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팅을 이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업체 담당자한테 또 뭐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당신네 업체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일부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일부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일부이긴 한데 조건만 맞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는 의사결정이 매우 빠른 회사입니다. 라는 형태의 멘트를 날리면은 얘가 맨 처음에 기대를 안 하다가도 야 이거 잘만 잡으면 클로징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랑 처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하다가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와가지고 뭐 그래 뭐 부르니까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는 업체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 저는 어떤 두 가지를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 그 규모에 관한 그 제안서 그러니까 자기 회사 소개서 있죠. 네네네.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아예 만들어 놓지도 않은 데도 있더라고. 회사 소개서 기본적으로 갖고 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조금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좀 뭔가 뻣뻣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뭐 재무제표까지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지난 5년간, 뭐 지난 몇 년간의 그런 그 매출 추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손익계산서랄지 뭐 그런 거요. 간단하게 우리가 당신네가 정말 좀 우리가 거래할 만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네. 하는 데인지 안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되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든 아니면 메인터넌스 업체들이든 IT 회사 뭐 망하는 거 부지기수잖아요. 그럼요. 네, 부지기수다 보니까 우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가겠다라는 거라서 보통 두 가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요청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방문을 하는 영업 직원 내지는 뭐 기술 직원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저쪽에서도 얘들이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회사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구나. 네네네. 아니면 그냥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아무 업체나 전화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봐라. 이 느낌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영업 다닐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을 했던 업체도 있고 안 한 업체가 훨씬 더 많긴 한데 했던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프로젝트가 규모가 컸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규모가 큰 데일수록 그런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하긴 예를 들어서 한 몇백만 원 안 하는 뭐 한 5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뭐 500도 큰 돈이지만 사실 뭐 비즈니스 하는 단계에서 500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오바죠. 미안하지.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하면 야 저쪽에서 전화 끊으면 아우씨 가지가지 한다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학이 넘어오면 진짜. 그래서 미안해서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뭐 몇천만 원 억 넘어가면 알아서 그런 건 회사 속에서의 우리 회사 이렇게 탄탄한 회사입니다라고 알아서 포장 잘 해와요. 맞아요. 그게 좀 필요하고 저는 뭐 그런 거 그 용어를 좀 까봤는데 프리 리콰이어먼트 어쩌고 그거였었는데 제가 이름을 RFP요? RFP. 네, RFP. RFP가 리퀘스트 뭐죠? 그 영어를 모르겠네. 제가. 뭐 암튼 전 제안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요지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거가 이러이러한 거니 니네가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갖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그렇죠. 사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뭐 덩어리 큰 프로젝트를 몇 번 해봤는데 그때 RFP를 요청했던 사람은 한 군데 업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더라. RFP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네, 맞아요.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안 그래도 얘기를 끄트머리 하려고 했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확 가느더라고. 좋은 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일정 정도의 규모 이상 되는 프로젝트 추진할 때 그 업체의 영업이 RFP 만드는 작업을 도와줘요. 기가 막히네. 네, 도와줘요. 근데 그걸 도와줌으로써 그 업체 입장에서도 이 고객이 그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영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RFP까지 작성하는 걸 도와줬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다 한들 거기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RFP를 받아서
이미 거기랑 얘기가 이미 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그거를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지. 그래서 맞아요. 그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들러리 될 성향이 되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네. 해보니까.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대충 이제 업체 이렇게 방문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너무 처음부터 패를 다 보여주지 말아라. 뭐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들 그렇게 잘 하시겠죠. 물론 우리 그렇겠지만 또 우리 방송을 또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또 이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시겠다.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도 사실 사원 때는 뭐 이런 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대리 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오퍼레이션 하기 바빠가지고 맨날 그렇죠. 전화 오는 거 처리하고, 뭐 안 되면 성깔로 갈고 그거 하기 바쁘다 보니까 네.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장 과장님, 우리야 이제 10년 차 됐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기본적인 거라고 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걸 피부로 느끼고 현업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업체에다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었던 거는 연차수를 보면 한 5년, 5, 6년 됐을 때,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긴 맞는 거죠. 정리하면, 그러네요. 패를 닦아 보여주지 말아라. 네. 맨날, 아까 뭐라 그러죠? FRP? RFP. 나 이렇게 영어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RFP 같은 거 준비해서 좀 사전에 좀 알아보고, 뭐 회사 네. 제안서 같은 거, 뭐 그런 네네. 것들을 뭐 좀 요청을 하면, 업체가 무시를 좀 덜 할 것이고, 왔을 때도 뭔가 조금 얘기하기가 한결 더 수월한 그런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네네. 그러면 저희가 1부를 여기까지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